안녕하세요. 이번엔 세 번째 시간 드라이버인데요. 드라이버 거리를 제일 많이 신경 쓰잖아요. 드라이버 거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,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하는지는 다 머릿속으로 알아요. 근데 몸으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, 그 몸으로 하는 시간에서 이제 내가 뭐를 고르느냐가 중요한데요.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차 옵션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느 분은 썬루프가 필요할 수도 있고, 썬루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, 가죽 매트가 좋을 수도 있고, 천으로 된 매트가 좋을 수도 있고,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고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. 어떤 분들은 지면 발력을 이용하라고 해서 스쿼팅을 굉장히 심하게 했을 때 나는 되게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이 나.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요. 어떤 분들은 샬로잉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보잉 동작을 많이 끌고 내려오면서 회전력을 더 많이 만들 때 나는 되게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아.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고, 굉장히 옵션은 많아요. 근데 그거를 다 해볼 시간은 당연히 없겠죠.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는데, 그게 반복하기 어렵다고 하면 굳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드라이버를 좀 강하게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클럽 헤드를 정확히 갖고 올 수 있는 궤도를 지켜내면서 그 궤도가 맞춰질 때 내가 몸을 힘을 쓰는 거죠. 그런데 그 궤도가 흐트러지면서 힘을 쓰면은 정타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이 스윗 스팟을 맞지 않으면은 볼 스피드가 전달이 안 돼요. 헤드 스피드를 아무리 뭐 프로처럼 120마일을 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가 맞아야 볼 스피드가 150% 다 전달이 되는데, 여기가 안 맞으면은 분산이 되죠.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스윙 궤도를 했을 때 그 궤도를 지켜나가면서 뭐 스쿼팅을 하던, 아니면 뭐 약간 샬로잉을 하던, 아니면 이쪽에 로테이션을 많이 하던, 레깅을 하던, 그런 거를 해서라도 내 궤도를 지키고 그다음에 정타를 맞출 수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.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세게 치다가 내가 새로운 동작을 하다가 가운데 맞추는 게 하나도 안 나와.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레슨하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100%는 할 수 없어요. 그거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 때문에 그 느낌을 내면서 하다가 아, 이게 너무 좋아. 그러면 해보세요.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굳이 계속 이게 유행이라고 계속 하시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. 크게 옵션이 요즘 많이 지면 발력으로 지지 스윙이라고 하니까 올렸다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스쿼팅하고 그 다음에 점프하면서 뛰는 샷도 있고요. 아니면 굉장히 채를 뉘어서 뒤에서 이제 몸을 돌려줘서 이 클럽의 회전력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. 이거를 뭐 다 혼합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,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. 옵션은 단순할수록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스쿼팅을 한다. 스쿼팅을 할 때 풀스윙부터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. 이거는 스쿼팅, 뭐 샬로잉, 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는 하프스윙으로 해보세요. 무조건 다 똑같아요. 하프스윙. 코킹하는 정도까지만 했다가 밟아서 쳐서 하프스윙 정도로, 임팩트 존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보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 내가 스윗 스팟을 맞출 수 있는 존을 점점점 넓혀가야 돼요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어느 동작이 됐다 안 됐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적용하는 요령이에요. 다시 해볼게요. 이래서 반스윙부터, 아니면 이 반스윙이 어려우면 이거보다 더 작게 하셔도 돼요. 그게 잘 된다 그러면은 백스윙을 끝까지 올리는 거죠. 내가 스윗 스팟을 맞추면서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를 찾아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백스윙 다 올리고 팔로우스루까지도 잘 맞는다. 그러면은 피니시까지도 한번 넘겨보는 거죠. 이거는 내가 새로운 동작을 적용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샬로잉이건 뭐 스쿼팅을 하건 그 다음에 뭐 스피네이션을 하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작은 동작부터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. 그래서 축구로 얘기하면 약간 빌드업 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단계별로 싹 가져야 풀스윙을 할 때 연결할 수 있지, 풀스윙을 할 때 안 맞으면은 당연히 작은 동작으로 해도 잘 안 맞아요. 그리고 이 작은 동작으로 했을 때 더 작은 동작으로 해도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돼요. 그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시면 됩니다.
첫 번째는 제일 요즘 많이 하는 게 스쿼팅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샬로잉이라고 해서 채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죠. 그래서 뭐 클럽을 더 외전시켜서 많이 더 돌려서 이 채 회전 반경을 더 크게 그리는 거죠.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정말 단순하게 자기 이 코킹된 각도만 유지해서 코킹돼서 이 펀치력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고요. 다른 프로들이랑 다르게 제가 조금 힘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, 저는 요 약간 뒷발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, 옆에서 보면 샌드백을 칠 때 뒷발이 받쳐지고 이렇게 펀치를 줘야 되잖아요. 비틀어주면서 펀치를 줘야 되는데, 이렇게 하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. 배우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거든요.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시켜봐도 펀치를 이렇게 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. 다 지지하고 뻗어지죠. 이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그냥 골프 스윙에 조금 더 적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올라갔다 내려와서 힘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. 이 동작이 아니라 뒷발이 지지하고 지지한 다리에다 대고서 임팩트가 돼야 돼요. 스쿼팅도 마찬가지고 샬로잉도 마찬가지고, 간단하게 했을 때 뒷발이 지지되고 뒷발을 지지한 데에다 대고서 펀치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짜내듯한 임팩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뒷발 연습 방법은 간단하게 차이를 느껴보면 되는데요. 차이는 간단해요. 볼을 그냥 볼 앞에다가 밟고 했을 때, 임팩트 됐을 때 뒷발 버텨지는 거, 그 다음에 그냥 공이 없이 했을 때 버텨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발바닥은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고 무릎은 쭉 펴지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, 이때 발이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럼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발을 굉장히 더 미리 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차줄 수도 있는데,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끌고 내려오고 임팩트 때까지 발바닥 붙인 건 유지하고, 맞을 때 무릎을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무릎을 쓰는 거지 이렇게 차주면 안 돼요. 선수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넣어놓고 한 번 더 차죠. 근데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붙인 상태에서 좀 피는 것부터 연습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몸을 다 쓰고 또 차고 나갈 수가 있는데, 그 동작이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뒷발이 되게 중요한데, 1단계로 버틴 상태에서 뻗어주는 것만 돼도 훨씬 강한 임팩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샌드백을 치는 걸 예를 들었죠. 샌드백도 당연히 가서 디디고 딱 하면 더 세게 칠 수 있겠죠. 근데 제자리에서 하려면, 골프는 스텝을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딤발에서 움직임을 내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